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은 태풍 링링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강풍을 동반한 태풍 링링으로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 30분쯤 충남 보령시 남포면에서 75살 여성이 강한 바람에 의해 건물에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오후 2시 45분쯤 인천에서는 강풍에 주차장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38살 남성이 깔렸다가 구조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충남 서산시에서는 전신주가 차량 위로 쓰러져 차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과 8살 아들이 다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밖에 전국 5만 7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시설물 피해 57건과 2,604헥타르의 농작물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은 지난 2일 필리핀 마닐라 부근에서 발생한 뒤 약 5일 동안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번 태풍의 경로를 되짚어봤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은 지난 2일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55km 지점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링링은 이후 시속 21km의 비교적 빠른 속도로 북서진했습니다. 7일 새벽 목포항의 모습입니다. 깃발이 사정없이 나부끼고 세찬 비까지 쏟아집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백길이 묶였습니다. 태풍 링링은 강한 바람으로 제주를 핥히고 난 뒤 목포 앞바다를 통과했습니다. 중심 기압 960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39m에 달할 정도로 강한 세력을 유지했습니다. 링링은 이후 서해안을 따라 북진하면서 충남과 강원, 인천, 경기, 서울 등에 강한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사실상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면서 한때 태풍 경보가 동시에 발효됐습니다. 링링은 수도권을 관통한 뒤 7일 오후 6시 평양 북동쪽 70km 육상에 북상했습니다. 지난 2012년 역대 4위의 재산 피해를 기록한 태풍 볼라벤과 가장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번 태풍의 종착지는 8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가 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링링은 우리나라를 거쳐간 역대 태풍 중 5번째로 강한 바람을 몰고 온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은 한반도를 떠날 때까지 중형급 세력을 유지하면서 곳곳에 적지 않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서해안을 따라 북상해 도심 곳곳을 핥히고 떠났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름드리 가로수가 종이장처럼 찢겨나갔습니다. 공사장 가림막도 철골 구조물도 힘없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바람에 깨진 유리창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위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창문을 제거하고 나서야 아찔한 상황이 끝납니다. 13호 태풍 링링이 지나간 인천 월미도의 한 가정집입니다. 초속 30m에 가까운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마당에 있던 나무가 뿌리채 뽑혀나갔습니다. 태풍 때문에 쓰러졌는데 저 나무 길른 지가 30년이요. 근데 저래 쓰러져서 익히질 못하니까 참 속상하네. 서해안을 타고 북상한 태풍 링링의 위세에 도심 곳곳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가로수가 뽑히거나 구조물이 쓰러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강한 바람에 넘어지거나 떨어진 간판에 부상을 입는 등 인천에서만 5명이 다쳤습니다. 유리가 이렇게 다 깨져갖고 사람이 지나갈 때 이렇게 머리에 다칠까 봐서 그게 염려가 되고 또 이쪽에 그 간판이 떨어져갖고 그 그냥 밑으로 내려앉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가서 그걸 집어 떠넘겼거든요. 중형급의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수도권까지 올라온 13호 태풍 링링. 머문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도심 곳곳에 적지 않은 피해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목포에서는 해상 크레인이 떠밀려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기록적인 강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항구마다 어선을 피항시켰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선생님 되십니까? 선생님 해양경찰입니다. 7일 오전 6시 10분쯤 목포시 북항 부두 앞 해상에 3,396톤의 크레인선이 바다로 떠밀려간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목포해경은 보강 작업을 진행했고 승선원은 발견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바람이 세다 보니까 줄이 좀 터지고 해가지고
예, 한 740m 정도 그래 끌렸습니다. 세 척이 더 이렇게 계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척이었는데 그 저희 경비정 세력들이 가가지고 콧줄 옆에 포강 작업을 해가지고 13호 태풍 링링은 기록적인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일찍부터 항구에는 어선을 결박시키는 등 피항하기 위한 대비를 완료했습니다. 비교적 작은 어선들은 크레인을 동원해 육지로 올리고 다른 배는 서로 연결해 파도에 훼손되지 않게 고정시켰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에서 초속 54.4m의 강한 바람이 불었고 전북 부안군 위도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8.8m였고 충청남도 태안군 북경렬 비도에서는 초속 39.4m의 강풍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태풍은 초속 40에서 50m의 강풍, 일부 도서 지역으로는 초속 55m 이상의 강풍이 지난 2003년 발생한 매미에 이어 역대 태풍 가운데 강풍으로 5위를 기록한 링링. 역대급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되면서 어민들은 행여나 배가 부서질까 마음을 졸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정호입니다. 기록적인 강풍에 선박과 비행기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항구와 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바다와 하늘길이 모두 막힌 건데요. 육지에서는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전선이 건물 잔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축 처져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 부착돼 있던 장식물이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뜯겨나가면서 옆에 있던 전신줄을 덮친 겁니다. 갑자기 우장창창 소리가 나길래 나와보니까 외벽에 다 무너져 있었어요. 사람 못 오게 막는 과정에서 119 신고하고. 충남 서산에서는 비바람 속에 있던 전신주에 갑자기 불꽃이 튀어오르더니 이내 일대에 있던 주택들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날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전국에서는 3만 가구가 넘는 주민들이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서해를 따라 북상하는 태풍으로 인해 파도가 높아지면서 항구의 배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충남에서는 5,700여 척의 배들이 항구에 머물렀고 인천항에도 해군과 해경 함정을 비롯해 400여 척이 넘는 배가 태풍을 피해 정박했습니다. 전남 목포, 북항으로 피항했던 3,000톤급 크레인선은 강한 바람에 육지와 연결해둔 밧줄이 끊기면서 700여 미터를 떠밀려 가기도 했습니다. 하늘길도 바닷길과 사정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초속 40m에 달하는 강풍에 전국 공항에서는 항공기 지연과 결항이 속출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이날 오후 4시까지 항공기 120편이 결항하고 140편이 지연됐습니다. 기록적인 강풍을 몰고 온 태풍 링링으로 인해 7일 하루 전국은 바닷길과 하늘길이 막히고 정전이 속출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태풍 링링은 수확철을 앞두는 벼 재배 농가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비는 적게 내렸지만 강한 바람 탓에 피해가 커졌는데요.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 이곳저곳이 상처가 난 듯 움푹 패였습니다. 태풍 링링이 지나간 황금 들녘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다음 달이면 수확을 앞둔 벼 재배 농가는 안타까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해 동안 땀 흘려 키워 수확의 기쁨을 맛볼 시기지만 태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줘야 되네. 이래 놔두면 썩어버려. 전액은 다 못 먹지만 그래도 먹지. 초속 40m 바람의 강한 태풍이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서해안 내륙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어제부터 불어닥친 태풍으로
7일 오후까지 전국의 1,800여 헥타르의 벼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벼가 빗물에 잠기면 싹을 틔우기 때문에 벼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병충해를 막기 위해 농약을 뿌린다면 농약 분해 기간을 감안해 추석이 지난 뒤에 수확해야 합니다. 빨리 이제 논에 있는 물을 빼고 좀 이렇게 세우는 게 좋죠. 그리고 방제를 하고 벼에 달린 상태에서 싹이 나버리면은 이게 미질이 이제 다음에 했을 때 이게 다 깨져 버리거든요. 빼기가 되는 거죠. 태풍이 지나고 본격적인 피해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팎의 도움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강풍에 사과와 배도 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발생한 낙과 피해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충남 예산에 있는 한 사과 농가. 강한 바람에 나뭇가지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결국 버티지 못한 사과들이 바닥에 나뒹굽니다. 다음 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과 선물 세트로 나갈 것들인데 못 쓰게 되자 농민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말할 수도 없죠. 홍로밭을 가보니까 홍로는 하나도 없이 다 떨어져 있고요. 선물 사과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가뭄과 폭염 피해가 크지 않아 풍년이 기대됐던 상황. 태풍 예보를 미리 접하고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대비에 나섰지만 역대급 태풍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과 주산지로 알려진 예산에서만 불과 몇 시간 동안 사과와 배 74개 농가 40헥타르가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곳 농가의 경우에도 20% 정도가 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과수원을 다니며 봤는데 사과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침만 해도 피해가 없었는데 오후 들어서 바람이 불어서 사과가 낙과가 많이 됐습니다. 먼저 태풍이 핥히고 간 전남에서는 피해 대부분이 배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주산지인 나주에선 전체 재배 면적 2,000헥타르의 4분의 1에 가까운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과수농가 766헥타르가 낙과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지만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태풍의 규모가 어떻든 직접 영향을 받게 되면 주택에 물이 들어차거나 농사를 망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당장 치우는 것도 걱정이지만 어떻게 복구하고 또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김현정 기자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강풍에 쓰러진 대형 구조물이 지나가던 차량을 덮치고 하천변 주차장에 있던 차량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차량 피해는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피해 보상은 가능할까?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태풍 같은 천재지변으로 사고가 생겼을 때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나 경찰 등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구역을 진입을 한다거나 주차를 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또한 차량의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놓아 빗물이 침투한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주택의 경우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유용합니다. 태풍뿐 아니라 홍수와 호우, 해일, 지진 등으로 주택 파손과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 최대 92%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 있고 심한 바람으로 간판이 떨어졌다거나 이로 인해 누군가가 다쳤을 때도 관련 보상이 가능합니다. 수확을 앞두고 속절없이 떨어져 버린 과일, 강풍에 쓰러진 벼,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와 농협보험사가 공동으로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데 보험료는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농가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즉시 사진으로 기록을 유지하고 현장을 보존한 후에 가입 농축협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피해자 현장 기록을 치워버린다든가 그러실 경우가 있을 때는 그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피해가 극심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국가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태풍으로 항공기가 결항돼 예정됐던 여행을 하지 못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숙박이나 여행사 패키지 상품 등의 계약금은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한숨 나는 태풍 피해, 필요한 보험과 보상 방법 꼼꼼히 확인하시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이번 태풍 링링이 서해상을 따라 북상하며 우리나라가 태풍 진로의 오른쪽에 놓였는데요. 태풍 진로의 오른쪽은 위험 반원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나는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반도가 위치한 북반구에서는 태풍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때 태풍이 움직이는 진로의 오른쪽을 위험 반원, 왼쪽을 강한 반원이라 부릅니다. 태풍 피해는 위험 반원이 강한 반원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오른쪽 위험 반원의 경우 태풍 자체의 바람과 같은 방향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이 합쳐지면서 더 강한 바람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왼쪽은 바람 방향이 서로 부딪혀 태풍의 세기가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태풍을 축대칭으로 간주하자면 태풍의 오른쪽에는 태풍의 바람과 지향류가 더해져서 더욱 강력한 바람을 만들어내며 왼쪽에서는 태풍의 바람이 지향류만큼 감소해서 풍속이 비교적 덜 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태풍이 동해를 지나가게 되면 한반도는 강한 반원에 해당되지만 서해로 가면 위험 반원에 속해 태풍의 피해가 크게 나타납니다. 2015년 태풍 고니 당시 왼쪽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피해가 적었던 반면 위험 반원에 든 일본은 역대 최고 풍속을 기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해보다 서해를 통과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험 반원과 강한 반원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태풍의 위력이 크다면 강한 반원에 들었다 해도 안심해선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많은 비가 며칠 동안 이어지면 물기를 머금은 집안은 약해지기 마련인데요. 특히 산사태나 집안 붕괴는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성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1년 7월 발생한 강원도 춘천 천전리 산사태. 기록적인 폭우에 펜션 뒷산이 무너지면서 봉사활동에 나섰던 대학생 등 13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지역에 6시간 동안 26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고 빗물을 머금은 산비탈이 그대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처럼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산사태 취약 지역은 전국적으로 약 2만 5천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큰 비만 오면 곳곳에서 사고가 반복돼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밤에 콩 무너져갖고 뭐 비사에 걸려갖고 뭐 차들이 와갖고 경찰들하고 차를 막고는 막 그랬죠. 아 날마다 해마다 위험하죠. 뭐 이제 돌이 떨어지니 차들이 막 돌을 끌고 막. 물기를 머금은 집안이 약해지고 무거워지면 어느 순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폭우가 며칠간 지속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산사태가 보통 강우 후반부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선행 강우에 의해서 토양이 충분히 포화된 상태가 그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강우 후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산사태는 땅이 울리거나 비탈면이 갈라지고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는 등 전조 증상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전조 증상이 나타난 뒤 실제 산사태로 발전하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더욱이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 예방이 최선입니다. 도심 여기저기에 있는 이 같은 주택가 축대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안전해 보이지만 큰 비가 내리면 언제든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집안이 약해진 시기, 산사태와 낙석, 축대 붕괴 등 각종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더 이상의 태풍 피해 없도록 끝까지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